오늘은 오윤희와 로건이의 치명적인 실수로 시즌3에서 주단태를 비롯해 강마리까지 모두 풀려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뇌피셜이기 때문에 본 방송에서는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주단태가 이미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 같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펜트하우스 시즌2 12회에서 로건이와 오윤희 그리고 천서진이 저지른 치명적 실수만 파헤쳐도 주단태는 합법적으로 바로 풀려나거나 살인죄를 피해 감옥에서 몇 년만 살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상황들이 작가님이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옥의 티인지 정확하지 않아 시즌2에 있었던 몇 가지 오류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펜트하우스 시즌2를 보다 보면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팔이 묶인 채 포대에 씌워져 바다에 빠졌던 하윤철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윤철은 누가 구해주는 장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그냥 알아서 생각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즌2 11회에서 베로나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솔직히 전 심수련이 베로나를 살려준 장면을 수십 번 봤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주단태가 베로나의 산소 호흡기를 뺀 후 곧바로 심수련이 베로나를 살리기 위해 병원에서 빼돌린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다음은 정말 말이 안 됐기 때문이죠. 특히 심수련이 심폐소생술을 펼친 후 뇌 손상이 심해 생사를 오락가락하던 베로나가 아무렇지 않게 깨어난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오윤희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오윤희는 시신을 화장한 후에 무덤에 가서 통곡까지 하며 약을 먹고 함께 죽으려고까지 했었죠. 심수련이 베로나와 누군가를 바꿔치기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결국 이 내용이 말이 되려면 의사가 오윤희에게 딸이 죽었다고 통보하자 오윤희가 딸 얼굴도 안 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곧바로 화장하고 묻어버려야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베로나 부활신은 시즌3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순옥 작가의 명백한 실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진심 궁금해집니다. 오윤희가 화장해서 묻은 사람은 누구인지 말이죠. 다음은 주단태 나혜교 살인사건 후 결정적 증거가 쏟아진 펜트하우스 12회 주단태 서재로 가보겠습니다. 비밀 통로로 들어온 오윤희가 로건이가 입었던 우비를 천서진에게 줍니다. 그리고 천서진은 주단태 구두를 신고 그 우비를 입은 채 현관에서부터 서재까지 일부러 발자국을 내죠. 주단태가 저지른 짓이라며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이 왔을 때 천서진은 발연기를 하며 경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현관에 진흙 묻은 발자국이 찍혀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자 경찰은 이런 말을 하죠. 이상한 게 헤라펠리스 CCTV에는 남편분이 저녁 8시 이후로 외출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천서진은 주단태의 비밀 통로를 경찰에게 보여주며 이곳을 통해 나가고 들어온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 웃긴 코미디 같지 않나요? 분명 발자국은 현관 입구에서 서재까지 이어지는데 주단태가 다시 비밀 통로를 이용해 금고에서 서재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경찰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윤희와 로건이가 정말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주단태 발자국이야 실수로 그랬다 쳐도 본인들이 찍힌 CCTV 화면과 블랙박스는 왜 처리하지 않은 것일까요? 알다시피 오윤희는 천서진을 만나기 전 심수련 납골당에 가서 나혜교의 유골을 꺼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윤희는 보란듯이
헤라 팰리스 주차장에서 당당히 유골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건이는 주단테 차에서 내려 우비와 신발이 든 가방을 오윤희에게 아무렇지 않게 건네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차장 CCTV가 두 사람의 이런 행동을 다 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두 사람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윤희와 로건이 앞에는 차량 2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에 100%두 사람의 모습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건이는 장갑도 안 끼고 주단태 차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너무 허점이 많았던 작전이었죠. 자, 그렇다면 김수록 작가가 이걸 모르고 그냥 둔 것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주단태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반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둔 것일까요? 정말 그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증거들이 주단태 손에 들어간다면 주단태는 살인죄, 강금죄 혐의에서 모두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다 천서진이 다시 주단태 편을 들며 당시 상황을 모두 폭로해 버린다면 이런 계획을 꾸민 오윤희의 주장과 관련 증거들은 모두 증거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수련이 제출했던 녹음 파일 역시 협박에 의한 불법 녹음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참고로 베로나에 대한 살인 미수죄는 증인은 있지만 주단태가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베로나가 주단태를 지목해 범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주단태에게는 알리바이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로나 사건이 터진 직후 주단태는 현장이 아닌 공연장에 있었고 그를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뇌를 크게 다쳤던 베로나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고 앞선 계획을 꾸민 사람 역시 베로나의 엄마란 점을 들어 법정 싸움에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증거품이 바로 하은별 목걸이인데요. 이건 오히려 하인철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주단태가 아닌 하은별이 베로나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인철이 천서진의 회유에 1심에서 민설아 사건에 대해 했던 발언들을 2심에서 모두 번복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단태 전화 벨소리를 들은 유일한 목격자인 하은별이 진분홍가 사라진 상태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순옥힘이 주단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의도한 것일까요? 결국 이렇게 되면 주단태에게 남아있던 죄목인 살인미수죄, 주거침입죄,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현조건조물 방화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혐의는 모두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죄인 뇌물공여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 위반죄, 주택법 위반죄는 변호사만 잘 쓰면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서 이규진, 고상아, 강마리도 1년 6개월에서 2년형을 받았지만 역시 민설아에 대한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죠. 천서진 죄는 민설아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역시 모두 무죄가 되면서 다시 헤라펠리스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로건이와 오윤희 그리고 천서진의 이런 황당한 실수가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오게티인지 모르겠지만 시즌3까지 지켜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생각과 달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